GM, 이번 주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 다룰 수는 없어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AC의 co-founder가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번 주에 많이 보였던 키워드들은 사실 리도도 있었고 SBF, obviously, 그 다음에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러다임이랑 멀티코인 관련 팀원인 척해서 이제 해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였지만 사실 이건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월드와이드 좀 주목했던 뉴스들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일 relevant한 뉴스들 볼 거고 나 약간 베리시한 일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레이즈랑 론치 얘기를 하고 또 조금 요번 주에 퍼블리쉬 됐던 재밌는 글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월드와이드에서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vs 하마스 사건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베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어토리티들이 바이낸스의 도움을 받아서 하마스랑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들을 다 프리즈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씬 안에서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future ETFs, they started trading. 근데 너무 생각보다 하이프가 없었다. 그래서 9개의 future ETF가 런칭이 됐는데 트레이딩 볼륨이 like when it first launched 2 million 가까이였었는데 2021년도에 비트코인 퓨처 ETF가 런치했을 때 1 billion 정도의 볼륨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지금 씬이 조용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스팟 ETF로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다고 하고요. 또 이번 주에 정말 제일 핫한 뉴스는 확실히 SBF 관련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6주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SBF가 곧 비트코인 스팟 ETF를 다 한 번에 어프로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은행일까요? 센트럴뱅크가 또 CBDC 인프라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it's just something on the side. 근데 베이프가 일본의 베이프가 타마고치랑 콜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좀 있으면 베이시랑도 콜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irtual pet도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요. 저희한테 조금 더 relevant한 뉴스들도 많았었는데 일단 Q3 메사르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립토 씬의 펀드레이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좀 데이터의 컬렉션이었는데 사실 다들 보셨겠지만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overall funding and deal 숫자가 2020년도 Q4 이후로 가장 낮다라는 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 체감하시겠지만 거의 pre-seed에서 A, Series A 굉장히 early하고 strategic funding이 2021년도에는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Q3에는 거의 22%의 펀딩이 strategic funding일 만큼 좀 지금 씬의 프로젝트들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재펀딩이 많았고 거의 스케일링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디파이 그리고 게이밍이었는데 체인 인프라스트럭처의 숫자가 많진 않고 그냥 펀딩의 양이 많았고 딜 자체가 많았던 건 디파이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씬의 센티멘트는 확실히 컨슈머나 유저 페이싱한 앱들보다는 인프라가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디파이 인베스터들은 거의 탑4 중에 3명이 이코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바이낸스, 베이스, 폴리곤 요 순서로 재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10 액티브 인베스터들은 Binance Labs, Robot, Coinbase, Hashkey, Base, Emogo, Foresight, A16, Animoca, BigBrain 요 순서이고 또 54%의 액티브 인베스터가 다 미국이라고 해요. 근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도 재밌었던 건 한국이 6위였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직 못 보셨으면 링크해 뒀으니까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탈릭이 이번 주에 이더리움이 더 많은 것을 이제 이더리움 코드 베이스에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그 블록체인 위에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를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account abstraction, liquid staking, private mempos, code precompiles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폴리건의 co-founder인 이분의 이름을 제가 발음을 못하겠는데 이분이 폴리건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분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기사들은 보니까 작년 여름쯤에 일단 프레지던트가 내려오시면서 CEO가 새로 이렇게 그 리글 아마 쪽에 있었던 분이 그 CEO가 되셨잖아요. 그 이후로 폴리건이 조금 불안정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팩트체크가 안 되는 기사들이다 보니 뭐 일단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가 24 밀리언의 인플럭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3월 이후에 피크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GCR이 Solana, like everything about Solana라는 리포트를 적었더라고요. It's a comprehensive report. 근데 요즘 솔라나 얘기가 굉장히 많은 만큼 잘 정리하신 것 같아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에서 이더리움이 머지랑 샹하이 이후로 훨씬 더 중앙화됐다라는 글을 적으면서 스테이킹 yield도 다 내려갔고 등등의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바이탈릭이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솔루션은 앞으로 20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즘이 Modular Fault Proof System을 테스트넷에 로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스타코어가 첫 토큰 언럭을 2024년도 4월 15일로 미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픈시가 이제 NFT를 발행하고 드롭하는 프로세스를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 No-Code 플랫폼을 론칭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금 bearish한 소식이 많아서 후다닥 그냥 overlook let's do like a look through를 하자면 일단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번 주만 해도 오디널의 약간 컴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굉장히 significant하게 액티비티가 다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2020년도 like since 2020년도 또 지금 현재 활동 중인 크립토 개발자들의 숫자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저가 이제 한 스타프의 12%를 파이어했고 체인애널리시스도 한 15%를 파이어했고 유가랩스도 이제 literally 구조 조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좀 대량의 스타프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렌텍에 이제 아발란치에 있는 프렌텍 커피가 3 밀리언이 해킹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앱의 전체 locked fund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 프렌텍 앱 자체에도 SimSwap 어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스가 거의 385K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Galaxy 원래 프로젝트 이름이 갤럭시였는데 갤럭시의 웹사이트도 해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킹 소식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좀 눈에 들어왔던 레이즈랑 론치를 볼 건데 일단 Developers Studio Bunt가 L1을 론칭한다고 합니다. Zion.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 커런시를 USDC로 사용한다고 하고 여기 투자사들은 Animoca, Circle Ventures, Multicoin, Spartan, Hashkey 등등이 있었고 또 CMCC 글로벌 투자사로 유명한데 새로운 타이탄 펀드를 론칭한다고 해요. 그래서 they raised 100 million. 그래서 Winklevoss Cap, Block.one, Pacific Century Group, Jensen 등등이 투자를 했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웹3 스타트업들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넘어가자면 IYK가 16.8 million A16에서 레이징을 했습니다. 여기가 디지피지컬스를 주로 하는 팀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막 후드티에 이제 NFT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칩도 같이 넣어서 만드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도 성공적으로 이뤄낸 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투자 들어간 팀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Fableborn 또는 Pixion이라는
프로젝트가 게이밍 사이드인데 7.8 밀리언을 레이징 했습니다. 그리고 Failblock이라는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근데 Conditional Decryption 그리고 Pre-Execution Privacy 요게 키워드인데 2.5 밀리언 레이징 했다고 합니다. Led by Galileo. 근데 같이 들어간 투자사들은 저희가 잘 아는 투자들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렌즈 프로토콜 위에 올라가 있기로 유명한 Favor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가 7 밀리언의 seed round raising 했습니다. 그래서 Polygon, Nomad, Symbolic, Delphi, Fullside, Alphanons 등등이 많이 투자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들어간 소식도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어떤 다른 캐피털은 원래 50 밀이 목표였는데 16 밀리언에 클로징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레이징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성공한 프로젝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Para 또는 Parafinance로 알려진 DeFi Derivative Lending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OKX가 리딩해서 5 million seed를 레이징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건데 Web3 Restaurant Loyalty 앱을 만들고 있는 Blackbird라는 프로젝트가 24 million Series A 라운드를 돌았어요. 여기는 이제 variant도 들어가 있고 A16가 리딩을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비슷하게 굉장한 탄탄한 VC들의 투자금을 거액을 받고 론칭한 레스토랑 로열티 웹3 레스토랑 로열티 앱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오렌지 뭔가 몽키 뭔가였는데 하여튼 이쪽이 되게 또 투자를 거액으로 받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A 라운드도 결국에는 이제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어답션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저도 레스토랑 로열티가 이렇게 핫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냥 봤던 글들을 스크래핑 해봤는데 일단 메사리에서 지금 2024년도에 봐야 할 게이밍 이코시스템에 대한 thread를 잘 정리해서 링크해 뒀고요. 이게 결국에는 토큰 2049 그리고 KBW에서 본인이 느꼈던 테이크어웨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버니스크가 이 글을 실링하면서 저도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더리움 앤 솔라나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조엘 모네그로라는 분이 적으셨는데 결국 이더리움 앤 솔라나는 안드로이드와 iOS와 같다라고 하면서 글을 길지 않게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2023 멀티코인 서밋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카일 사마니 분은 이제 Modular vs Integrated에 대한 토크를 하셨고 그 있었던 패널들의 이야기들을 서머리를 해놓은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 조금 더 정확히 어떤 이야기들이 됐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면서 봤던 트위트인데 리진이 크립토의 컨슈머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년에 적었던 걸 한 번 더 업데이트하는 트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들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피처를 얘기한다면 인스타그램에 없어지는 스토리 그거는 한 가지의 피처이다. 근데 관심사별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소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의 예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이제 피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립토 컨슈머 앱을 만들 땐 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on-chain ownership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셜 그래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디소라는 소셜 파일을 위한 블록체인이 있는데 여기가 저도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 딱히 눈에 안 들어와서 안 봤었는데 네이더 약간 파운더 분께서 정확히 디소에 대해서 왜 본인이 이렇게까지 bulish한지에 대한 글을 적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셜파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앱들을 보고 있는 만큼 저는 디소 the blockchain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That's all.